안녕하세요. 건정맨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50대부터 60대까지의 분들이 겪고 있는 은퇴 후 현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묵직한 공감을 느꼈는데요. 힘들게 일해오신 분들도 막상 은퇴를 맞이하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재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아 한없이 작아진 마음으로 지내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과 부모 모두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신도 이제 편안히 쉬어가고 싶지만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직 학업 중인 자녀도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목소리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50대를 넘어서 새롭게 구직하려고 하면 이력서조차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기 일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력도 있고 전문가 못지않은 역량을 쌓으셨더라도 나이 때문에 서류 통과조차 어렵다고 하십니다. 결국 몸을 더 써야 하는 택배나 일용직 혹은 직접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정녕 잘못 살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50대나 60대가 되면 부모님과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고충을 참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50대가 되신 분들도 대부분 동일하게 자녀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 사교육비나 생활비를 아낌없이 쓰셨고 동시에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를 챙기느라 본인 노후 준비에는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분은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 학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내게 남은 것은 허약해진 몸과 우울함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직 초등학생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60 가까이 되셔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둘이나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무력함을 느끼신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 덕분에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느냐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젊을 때 돈을 좀 모아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들어봤지만 막상 그 시절에는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빠듯하고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로 번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곤 합니다. 그 결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분들도 막상 은퇴 후에는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며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층민은 더 심각하죠. 중산층조차 마련이 힘든 노후 대비를 애초에 매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던 분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파도 병원비 감당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 자녀 학비, 제 몸 챙기기까지 모두를 한 번에 감당하려니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라 하시더군요. 우리 사회가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50대 혹은 60대에 새롭게 사무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떤 분은 미국에서는 50대 신입사원도 가능하고 70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연하지 못해 더욱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술이나 자격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인으로 일할 때도 회사 일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역량을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사무직 구하기가 힘들다면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분야로 이직이라도 시도할 수 있고 직접 무언가를 배우고 하면서 자영업처럼 시작해 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한편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몸은 재산이자 재테크라고도 하시면서 근육이 곧 돈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술자리 줄이고 조금씩 운동하면 몸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면 늦은 나이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근력과 유산소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줘서 무척 효과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연륜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아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직을 당하면 너무나 막막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웃으면서 버티겠다거나 스스로 직업을 찾아 도전하고 있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어떤 분은 사무직에서 나와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힘들지만 가족 생각에 견딜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회사 생활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내 회사다,
평생 직장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내 회사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며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들 하시죠. 자격증이나 기능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퇴직 후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게 달려와서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거나 노후 준비를 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로 대부분의 급여가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나이가 들고 아프면 남은 건 빚 아니면 텅 빈 통장뿐이라며 한숨을 쉬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50대나 60대 분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방송에 나온 분들의 눈물을 보고 나서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버려진 느낌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동안 똑바로 열심히 살아오셨다. 자책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울어도 된다고. 물론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정년을 늘리든 나이에 상관없이 역량을 평가하든 사회가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겠죠.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테고 연금 제도나 건강보험 제도 등도 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쓰임새가 제대로 된 곳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방송을 보고 눈물 흘렸다는 분들도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독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력 있는 대한민국, 큰 꿈은 아니어도 소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단절되지 않고 필요하면 정보를 나누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와 60대는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조금 막막할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서류상으로는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다른 일자리를 잡고 20년 가까이 더 일할 마음을 품고 계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청소일이나 경비, 미화원 등으로는 어렵게나마 취업에 성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해야 하십니다. 비록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괜찮을 때까지는 기쁘게 일을 하겠다며 웃으시더군요. 이처럼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댓글 중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학력은 잠시 잊어야 한다. 스스로 문턱을 낮춰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자녀들 지원을 끝까지 다 해주려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부모의 빈 통장뿐이다.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도 자립하게 해야 하고 부모 본인도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며 조언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자식에게 짐되기 싫다는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아직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재취업이 막히면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다며 울컥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세태에서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참 서글프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한다면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조금씩 배워보면 된다. 일머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금세 적응한다. 자격증도 도전해보고 다양한 현장 일도 알아보자라는 긍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욕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근육이 힘이니까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스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몸을 만들어두면 어떤 현장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체력이 생기니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운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몸에 투자하자. 이게 곧 미래를 위한 작은 재테크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자녀 역시 취업이 힘들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나 자식 모두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서로 경제적 부담만 안 줘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의 50대나 60대는 IMF, 세계 금융위기 등 큰 경제 격변기를 모두 거치면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그 세대를 고생만 잔뜩 한 세대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나라를 세운 기둥이라며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분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버티기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의 경력을 높이 살고 여러분의 노력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라 조금만 자리를 잡으시면 더 크게 빛나실 겁니다. 사교육이나 해외여행, 각종 생활비로 번 돈을 다 써버려서 후회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늦게라도 차근차근 대안을 찾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보가 인터넷에 다양하게 공유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여러 지원 사업이나 강좌, 자격 취득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정책을 더 보완해야겠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의 2막, 3막을 아예 닫아버리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도 물꼬를 틔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50대 이후부터 준비를 못하면 결국 70, 80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하고 그때에는 건강 문제까지 겹쳐 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사회가 나서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젊은 세대도 함께 힘든데 기성세대가 뭐가 그리 힘드냐고 하는 편가르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50대, 60대는 그 나름대로 고생이 있었고 20대, 30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도 그런 처지라서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때론 울음이 나오면 좀 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고 나면 가슴 한켠이 좀 후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뒤에 다시 고개를 들고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 그러니 몸을 쓰는 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시작했다. 다만 건강만 꼭 챙기려고 매일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작더라도 내 생활에 변화를 주는 시도가 쌓이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들과 힘을 합쳐 소규모 농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크진 않아도 적게나마 소득을 얻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하시더군요. 늘 하던 사무직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예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이막을 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허탈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집 한 채에 다 쏟아부었다가 정작 집값이 떨어지거나 돈이 묶여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축한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데 써보겠는데 자산이 전부 집에 묶여 있으면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온갖 고민이 얽혀 있어도 서로 응원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당사자에게는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도전해볼 결심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은퇴 후 누구보다 침체되어 있던 분이 방송을 본 뒤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등에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몰라도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결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너무 늦었는데 무슨 자격증이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알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60 초반에 자격증 2개를 따서 취업하셨는데 이 일을 하면서 참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엔 여전히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테니까요. 또 어떤 분은 50대 중반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고 배우자는 조리사로 일하면서 같이 수입을 합쳐 생활한다고 하시더군요.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합쳐서 받는 급여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 또 나름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격증 따고 새로운 길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때로는 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나누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지요. 그래야 나이 들어도 도전하는 분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여기에 덧붙여 자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 등을 보고 배우는 면이 많으니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아이들도 좌절할까봐 결국 스스로를 추스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자녀는 또 다른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서 부모님께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가 사정을 알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가능한 한 스스로 살고 부모님을 배려하자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너무 일찍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 역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각자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 전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한국의 50대나 60대는 에너지가 넘치시고 위기가 닥쳐도 끈질기게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진 힘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든 하면 해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만 저력 있는 분들이기에 더 늦기 전에 무언가라도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재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조금 돌아가도 됩니다. 주위를 살피고 내 몸을 돌보면서 다만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0대, 60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대, 40대에게도 이런 문제는 곧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나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찍 알면 그만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요. 물론 당장 내 월급이 빠듯하고 아이 교육비에 치여 살면 노후 생각까지 하기 힘들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취미를 하나라도 시작해보면 훗날 그게 내 밥벌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쉬어가시고 마음을 다잡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이만하면 오늘 나눈 이야기도 꽤 길어졌는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한숨 돌리며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들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부디 각자 자리에서 작게라도 한 발자국씩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아프고 외롭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혼자 끙끙 앓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귀 기울이면 혹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그보다 더 윗세대, 아래세대 모두가 우리가 함께 겪어내고 있구나라는 공감대 속에서 조금씩 미래를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울컥 눈물이 나시더라도 자신을 다독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 앞으로도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찾아갈 동료도 분명 어딘가에 계십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건강 꼭 챙기시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실 분들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